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진행을 맡은 강도현입니다. 저희가 5월달 노무현 대통령 특집을 지나서 6월달에 어떤 이슈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초대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근데 벌써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일지 예상을 하시지 않나? 근데 초대형 게스트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내용이 초대박입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게스트석에 앉으신 우리 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남기엽 박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함께 진행해주실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님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예,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이슈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되는 걸 느껴요. 오늘 하필 또 제가 또 감기에 걸린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감기에 걸렸지만 이슈가 재밌기 때문에 힘을 내서 끝까지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 일부. 짜잔. 네, 우리 원고에 보면은 1부의 제목이 순환과 저항이에요. 그리고 2부는 저항과 형성. 그래서 태백산맥 읽는 것 같아. 네. 그 정도의 어떤 스릴과 뭐랄까 그 스토리적 구성 네. 굉장히 탄탄한. 우리 이태영 대표님은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또 드라마나 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예, 이게 내러티브가 네. 아주 살아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무협지 같은 음. 뭐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제 어떤 줄거리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그 남기엽 박사님이 최근에 아파트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장이 됐고 그 과정 중에 어떤 고난과 순환을 겪으셨고 어떻게 형성해 가고 계신지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정치를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아파트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실제로 아파트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다시피 하죠. 그냥 관리비만 내고 말죠. 그렇죠. 예. 관리비에 대한 또 불만은 상당히 많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또 관리비에 대해서 또 뉴스에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예. 아파트의 운영 원리, 아파트의 정치학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라의 운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국가도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이리저리 뭐 공무원들 급여도 주고 네. 그리고 뭐 도로도 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도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뭐 보수공사도 하고 아파트 내 도로도 새로 또 깔기도 하고 보도블록 경계서도 또 교체하기도 하고 다양한 공사를 하는데요. 이제 나라의 그 운영 주체를 보면은 행정부, 국회,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는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결기구입니다. 예, 대의기구이자 의결기구예요. 국회가 이제 의결기구이듯이 대의기구이듯이.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기수로 따져요. 몇 기. 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뭐 20대 총선 뭐 이렇게 하듯이 기수로 따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19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제 하는 건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기구고 대의기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다니는데 여기는 집행기구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공사 할까 말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이 방식으로 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관리사무소는 그 방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약간 내각제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아파트 회장이 그 내각의 대표.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내각의 대표를 국회에서 뽑잖아요. 내각제에서는 이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은 이제 동대표들 중에서 뽑으니까 내각제 비슷하죠. 그러면은 그 투표는 전체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는
그 동 대표들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직선제입니다. 직선제고.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모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투표를 진행하는데 동 대표를 일단 뽑아요. 각 동의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 각 동 대표 중에서 이제 회장에 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게 또 이제 투표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그 동 대표 회장은 뭐 국회라고 했으니까 국회의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체 입주자들이 뽑죠. 약간 네. 이중 권력 비슷하네요. 프로 내각제는 아니고. 이중 예. 권력 느낌. 좀 재밌습니다. 국가 권력의 구조하고 흡사하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힘의 크기로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강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탁 관리 회사를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회사가 고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소장, 관리과장, 뭐 회계, 경리, 서무 이런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그 직원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데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이죠. 그리고 이제 용역업체, 청소업체와 경비업체를 선정하는 데가 바로 또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동대표들이 회장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회장이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탁관리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회장에게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업체, 또 경비업체를 또 선정하고 그러면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뭐 아파트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청소원들 회장에게 상당히 위임을 하나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고, 쉬운 이유는 이제 입주민들이 무관심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동 대표들도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까? 동 대표들이 회장에 대해서 네.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다 바쁘니까. 네.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비상근직이고 이게 뭐 돈이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의비, 동 대표들은 회의비가 한 5만 원씩 주어지고, 한 달에. 예, 그리고 회장은 한 25만에서 30만 원의 활동비가 나와요. 그리고 회장이 또 적다. 예,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책임지는 분량은 많아요. 예, 이러저러한 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남 박사님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얘기 듣다 보면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예. 거의 풀타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리 규약을 바꿔서 이제 그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금 2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음 회장은 50만 원 받게 하려고. 이게 마치 그 네.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뭐 권력이 그 변화할 때 내 임기 말고 그 다음 임기부터 하는 거랑 비슷하게 자기 임기 때 하면은 좀 말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뭐 자기 규약을 바꾸는 걸 자기 돈 벌려고 규약 바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그 뭐 50만 원도 적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책임은 과중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고 아파트에서 나가는 돈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도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회장의 도장과 관리소장의 도장이 같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활동비는 2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거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또 시간이 좀 많이 남는 사람이 들어가기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화국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왕국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 입주민들은 관심이 한 80%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에 싸워가지고 뭐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났다. 그래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모를 겁니다. 20% 정도는 알아요. 뭔가 뭐가 있다, 저놈들이 뭘 먹는다 이런 걸 아는데 80% 압도적 다수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관리비를 보통 어느 정도 내죠 우리가? 뭐 아파트마다 다른데 우리 아파트는 한 뭐 평수마다 좀 달라요. 제가 사는 평수는 한 20만 원 내외로 내는 것 같아요. 예. 한 달에 20만 원.
그러면은 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아파트는 좀 큰데요. 세대 수가 많은데 1680세대인데 오, 그러니까 한 50억 네.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50억. 예. 1년에 그렇죠. 예. 50억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거죠. 상당 뭐 중소기업인데 그렇죠. 중소기업의 대표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근데 50억을 다 용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용도가 결정된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인건비 예, 인건비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 예, 고정 비용이 있고 네.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한 10억 정도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해서 쓰는 거죠. 예. 어쨌든 인건비를 결정하는 구조도 직접 고용이 아니고 간접 간접 고용이니까 그 간접 고용을 맡길 위탁 업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그렇죠.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탁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절차만 그냥 합법적으로 거치는 이미 어느 업체 주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그냥 절차는 그냥 거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돈이 오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입주자 대표회의랑 동대표회장 예. 권한 배분이라고 할까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명시적으로 나눠져 있나요? 나눠져는 있어요. 예. 네. 그 입주자 대표회의 안에 네. 뭐 예를 들어 뭐 총무이사, 환경이사, 임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기술이사 이런 네.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각자 역할이 있어서 5만 원 수당이 있는데 네. 거의 회장이 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임원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술이사, 총무이사, 환경이사도 다 각자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뭐 결정이나 이런 거는 책임은 이제 회장한테 있어요. 네. 근데 의결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얘기는 제가 궁금한 것은 굉장히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규약을 개정한달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규약의 개폐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자보수하는 업체 선정, 예를 들자면 아니면 이제 위탁 업체, 청소나 이런 업체 뭐 선정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결정하는 권한은 그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n분의 1로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동대표들이. 근데 중요한 정보, 그 정보를 회장하고 소장이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대표들이 회장과 소장이 설명하는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죠. 약간 관료 같네. 그렇죠. 관료들이 대통령을 길들이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정보를 딱 약간만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과 회장이 작당을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대표들이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일단 회의비 5만 원을 받자고 자기가 회의 전에 물론 회의 전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고 알아보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동대표들이 권력을 감시하라고 있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 동대표 회장이 뭔가를 할 때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집행했는지. 그러니까 동대표들 안에는 감사도 있거든요. 감사. 네. 예, 그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이제 감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촘촘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라의 운영 원리하고 똑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빚어지는 일이 여기 아파트 내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대표들을 욕을 하고 왜 이렇게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얘기하고 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이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느냐. 저희네들이 잘못 뽑아놓고 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못된 일들이 그 엉뚱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자기에게서 책임을 잘 안 찾죠. 하여튼 상당히 그 제도적으로는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네, 거. 민주주의의 원리,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네. 그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 체제라든지 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개판이어서 그렇지. 네, 거의 그렇죠. 한 8, 90%는 그런 거죠. 네. 사람이 문제죠. 네. 아파트에서는 정말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순환과 저항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지 한번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도대체 아파트 회장을 왜 하시게 됐는가? 이분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는 그냥 잠자는 곳, 네. 가서 쉬는 곳, 이것 이상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하자고 하지만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에 무슨 뭐 관심이 있거나 어떻게 운영되거나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아내가 내는 거고, 나는 뭐 일체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아는 사람이, 가깝게 아는 사람이 저보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아니라 동 대표에 나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아파트에 나와달라고. 대해서 아시는 분이. 예, 아는 사람이 자기는 회장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 대표들이 자기를 그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우호적인 동 대표가 필요하니까.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좀 동 대표 나와달라 했는데 좀 고민을 했었죠. 네. 그때 제가 고민하는데 이제 이태경 대표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좀 처음에 망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면서 왜 마을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냐. 근데 마을에서 무슨 뭐 갈등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싸움이 있다. 아파트 내에서. 예. 예. 근데 뭐 저는 그냥 귓등으로 들었죠. 그래서 그 말이 좀 찔렸죠. 네. 뭐 아니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나설 수는 없지만 그 말이 좀 찔려서 그리고 또 동 대표는 역할이 좀 작기 때문에 회의에 가서 그냥 의결해 주는 것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의결만 해주면 되니까 회장은 그 친구가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근데 동 대표에 떨어지고 저는 동 대표가 된 거예요. 동 대표를 떨어지셨어요, 친구들. 네. 동 대표가 돼야지 회장에 나갈 나갈 수 수가 있는데, 있는데. 자격이 안 생긴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제안을 한 거예요. 회장에 나가봐라.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원흉이네.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정말 친구를 잘 만나야 네.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나갔는데 권유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회의 주도 이제 그 사회를 보고 또 결제하고 네. 그리고 지금 동 대표 된 사람들이 아주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 또 당신은 또 뭐 또 회의 주제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또 잘할 거다. 또 이렇게 막 저를 또 지켜오더라고요. 네, 거기 넘어갔어요. 잘한다 그러지, 잘할 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상대 후보는 제가 잘 아는 그 사람을 이기고 동 대표가 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동 대표 회장만 한 4번 정도 한 사람. 거의 그 일이 전업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전업 같아요. 동 대표가 동 대표 회장을 동 대표 회장. 그거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동 대표 회장도 이렇게 연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나 보죠? 지금은 이제 2번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계속 할 수 있게 있었어요. 예. 근데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법을 바꿨죠. 아 그거는 법으로. 예, 연임 제한, 중임 제한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맞붙었는데 저는 완전히 루키잖아요.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이고 근데 하여튼 제가 한 50표 차인가 그리고 이겼어요. 40표 차인가 이렇게 이겼어요. 네. 40표 차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24%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서 40~50% 소유주만 할 수 있죠. 전세 사는 사람들도 하나요? 투표는 다 할 수 있고요. 전세 사는 사람들도. 동 대표는 소유주만 할 수 있어요. 아 동 대표는 소유주만 할 수 있고 네. 투표는 다 한다. 예, 저 투표는 한 다 번도 할 수- 투표해 본 적 없거든요. 아, 저도 약간 반성이 되네. 80%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한 번도 그런 거를 네. 근데 있다는 거조차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구조가 있는 건 알지만 예. 투표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딱 공고하고 저희 공고문도 붙여요. 방송도 공고문을 하고. 봤어야 되는구나. 예, 방송도 하고 다 붙여요. 예. 이 대표님 어떻게 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투표에? 아니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만에 하는 말인데 광화문에 와서 촛불은 들어도 투표에는 참여를 안 한다니까. 뭐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동대표 뽑는 투표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네. 저희는 한 번도 투표를 참여해 본 적이 네. 없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아니 사실 저도 동대표 회장에 나가기 전에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투표 해본 적 있으세요? 아파트가 아니요 안 그죠? 해봤죠. 저도 안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운영 원리도 몰랐고 어. 뭐 그냥 뭐 그 운영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죠. 예. 관리비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80%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 60-7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 중에 80%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한다. 근데 내가 한 5천 원 더 낼게. 먹을래면 먹어라. 뭐 이런 생각이지. 거기 이제 바쁘게 직장 생활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또 뭐 하는 거야 하고 뒤져보고 이러진 않는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저희 방송 듣는 분들도 많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투표도 참여하고. 그래서 회장이 되셨습니다. 네. 회장이 기쁘셨어요? 그때는 되게 기뻤어요. 제가 그 선거 나가고 처음 당선된 거거든요. 그렇지. 예, 선출직에 처음으로. 예. 그런 경험이 흔치는 않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가 나가서 이겨보는 거. 그렇죠. 왜? 예. 선출직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예. 정말 기뻤어요. 내가 당선이 되다니. 그리고 이제 막 당선 공고, 우리 저 국회의원 당선 공고문 붙이듯이 또 게시판에 당선 공고문을 딱 붙여요. 네.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딱 해가지고 딱 네. 붙이고 당선증도 집으로 또 배달도 해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구성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입주민들이 난 선거관리위원을 하겠다라고 하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위원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아요. 거기서는 뭐 그건 선출직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해서 근데 뭐 우리 아파트는 7명인데 7명이 넘게 신청했다라고 하면 제비뽑기를 하는데 7명만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짤 수도 있는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통석이면 그것도 예, 뭐 난리 그냥, 나겠네. 예. 지금 계좌만 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 회장이 저 이태경이 좀 잘라내야겠어라고 하면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성을 하고 작업해서 이제 내보낼 수 있죠. 이야, 예. 무시무시한 곳이네. 그렇죠.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막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15명이 뽑혔는데 11명은 이미 그 저하고 회장 선거에서 붙었던,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한 4번 정도의 회장을 했었던 직업이 이 동대표로 보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이미 11명을 구성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4명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중에 2명은 30대 한 후반의 젊은 친구였고, 그다음에 이제 60대 좀 넘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되게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회장 됐을 때가 18기인데 17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7기에 이미 했던 사람들이. 소장님하고 회장을 붙었던 예. 떨어진 사람과 함께 17기를 구성했던 동대표 회의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거죠. 과반 이상을 그렇죠. 차지한 거네. 예,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개헌할 수 있는. 그렇죠. 개헌 그 저기 비율을 넘었죠. 그 회장이 그 17기의 회장하고 저하고 이제 저하고 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핵심이고 그분은 몸통이고. 5번째 연임을 하려고 그렇죠. 했던 제가 거고. 보기엔 5번째 하려고 했던 거기 마지막이고 이제 중임 제한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회장을 하려고 나왔는데 저한테 뭐 완전히 자기가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 거죠. 그럼 여기서 소장님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요? 굉장히 희한하죠,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아파트에 한 20%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름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소문이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제압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고 늘 또 그 사람한테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면 또 시간과 또 뭐 돈을 또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으니까 이제 피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찍은 게 아닌가 반발표가 그냥 나온 그렇게 거구나. 보여요. 예. 운동을 막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니고 예, 거기서는 선거운동 그런 건 좀 이상해요. 하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선거 그냥 운동을 할 만할 게 없는 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한은 많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자기 이익이 별로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자기 이익화하는 사람에게야 뭐 예, 예. 이게 매력이 느껴지겠지만 공약은 내걸어요. 이게 다 이제 나라의 운영 원리하고 똑같고 선출직 공무원하고 다 똑같이 하니까 공약은 내걸어요. 저는 딱 한 가지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